안녕하세요. 멘토행정법 OX 강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례원칙 들어갈 차례죠. 그래서 내용 보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례원칙 1번입니다. 비례원칙은 실정법의 명문 규정을 요하지 않고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이것은 불문법원입니다. 일반 원칙은 불문법원이기 때문에 실정법의 규정이 없어도 돼요. 실정법 규정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실정법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정법의 규정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2번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행정지도가 명문의 규정 없지만 여기서 틀렸죠. 행정지도에 대해서 우리 절차법이나 이런 법에 지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비례원칙이 적용될 때 명문의 규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도를 절차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 없다는 말, 이것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비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침해행정 영역이고 급부행정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경찰행정과 같은 침해적 행정에도 적용되지만 급부행정에서 과잉급부 금지원칙 그런 게 적용되죠. 그래서 급부도 과잉하게 행사되면 안 된다는 과잉급부 금지원칙 때문에 급부행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 틀렸습니다. 4번 갑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규제원칙과 지도원칙으로 비례원칙을 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를 최소한하라는 것과 절차법에서 지도가 최소한하라는 거, 이걸 절차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꼭 필수는 아닌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고요. 5번 가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 한 경우 범죄 경중 상관없이 반드시 운전면허 취소하도록 한 규정 비례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맞습니다. 자동차 이용하여 범죄 저지르면 그 자동차에서 그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감금을 하죠. 내려주지 않고. 그러면 그게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필요적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경미한 거, 정말 그 집 앞에서 내려주지 않는 거랄지 그런 경미한 것까지 무조건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비례원칙 너무 가중해서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9번 수익적 행위의 취소에는 비례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침익적 행위 취소에는 비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적다. 그렇습니다. 비례원칙은 수익적을 뺏어갈 때 그때는 비교역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되지만 침익적 세금 부과했다가 그걸 취소할 때 그때는 오히려 좋은 거니까 그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다. 맞는 말입니다. 7번 위법한 건물에 대하여 개수명령으로서 목적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명령을 바라는 것은 비례원칙 중 필요성에 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거,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에서 최소 침해 원칙은 경미한 걸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명령 목적 달성되는데 굳이 철거명령하는 것은 적합성, 필요성에서 최소 침해 원칙입니다. 최소 침해에 반한다. 맞는 말이죠. 8번 부관을 부과하여 영업허가할 수 있는 사안에서 허가 거부하는 것은 상당성 원칙에 위반된다. 아닙니다. 부관부 처가해 줄 수 있는데 끝내 거부한다면 이거 역시 최소 침해 필요성에 위반된 거예요. 상당성이 아니라 필요성입니다. 부관부 처가해 줄 수 있는 경미한 수단이 있는데도 뺏어간다는 것은 필요성, 최소 침해에 어긋나죠. 틀렸습니다. 9번 갑니다. 비례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 가지입니다. 현재는 과잉금지 원칙 관련하여 이 세 가지에다가 목적의 정당성을 더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개를 평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3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인데 현재는 거기다가 목적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성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맞는 말이죠. 10번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의무 다하지 않은 여부 심사는 과소부금지 원칙 위반 여부 기준으로 삼는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최대한 보호하는 게 맞겠지만 최소한의 것조차 안 하면 안 된다는 원칙, 그걸 보고 과소보호 금지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것도 안 해서는 안 된다. 과소보호 금지죠. 맞는 말입니다.
11번 수익적 행위 직권 취소하는 경우 취소권 행사련의 공의상 필요보다 상대방 받게 된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재량권행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맞습니다. 수익적 배색할 때 신뢰를 깨뜨리기 때문에 비교역량해야 되며 그런 거 안 지키면 일탈한 게 위반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12번 겁니다. 주유소 영업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 판매와 머무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 판매업자에게 전 운영자 위법을 들어서 6개월 사업정지, 키워드가 6개월 사업정지가 그 법에 있는 맥시멈, 최대의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가짜 휘발유 사고 판매한 것은 영업정지 먹을 만한 일을 저질렀지만 최장 6개월에 택한 것은 그건 너무 과중하죠. 종업원들 생계나 대출금 갖고 이런 관점 봤을 때 1, 2개월 영업정지 한다거나 그런 생계유지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법에 정해진 최장 6개월을 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적법이 아니라 위반된다고 했던 김포시 주유소 사건입니다. 틀렸죠. 13번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녹용 등 일부 절단하여 측정한 해분 함량 기준치가 0.5%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입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반송 처리하도록 한 짓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 거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녹용이란 게 한약 재료 문제고 러시아산 녹용인데 해분 함량이 0.5% 초과했지만 한약재는 조금만 잘못돼도 부작용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전량 폐기 반송 처리한 거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괜찮다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14번 변호사법 10조 2항의 개업지 제한 규정은 직업의 죄를 제한한 것으로서 헌법 3조 2항에 위반된다. 헌법 3조 2항이 이 비례원칙이죠. 변호사, 판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 사건 싹쓸이하는 그 정관 예우를 금지하는 이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당할지 모르겠지만 법률시장이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져 있고 거의 70%가 또 이분은 군대까지 서울에서 군대 갔다 왔는데 그 자기가 근무지였던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겠다면 병역음으로 인한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된다라고 했던 것이 맞는 말이 됩니다. 15번 도로교통법 148조 2 1항 1호에 도로교통법 14조 1항을 2에 위반한 것에서 그 도로교통법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음주운전 3번 적발을 하게 되면 이제 음주운전 1번 위반을 하죠. 이렇게. 그래갖고 2번 위반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3번째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 3번째 위반하면 가중처벌해요. 그래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가중처벌하게 되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제 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된다면 이거 괜찮죠. 근데 문제는 이거 하나, 그래갖고 이거 둘. 그래서 2개 하고 이제 3번째인데 이 법 시행 이후로는 1번인데 전과 포함해서 이 3번째를 묶어서 이제 가중처벌 하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무의미하게 돼요. 전과를 포함시켜야만 이 목적이 되는 거지 뭐 시행 이후에만 해버리면 한참 지나서야 그 적발자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전과 포함해서 3개를 묶어서 처벌을 한다거나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이렇게 가중하게 한 거 그거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처벌하는 건 당연한데 이 법 시행 전 전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째 위반을 했을 때 가중처벌에 관한 거 괜찮다라고 해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틀린 말이 됩니다. 근데 이 판례는 형법에 관한 판례예요. 그래서 행정법에서 이 나올 만한 판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판례가 반복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건 뭐 보통 준비하지 않는데 형법 판례, 번호가 도가 붙는 판례인데 이걸 냈다는 건 정말 특이한 겁니다. 출제자 의도를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틀렸다고 하시고 그러나 반복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 법리로 가겠습니다. 1번 플라스틱 수입
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 부담금 산출 기준을 제조업자와 달리 수익가만을 기준으로 수입업자를 제조업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차등두는 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플라스틱은 유통이 된 다음에 나중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부담금을 내게 합니다. 근데 국내 제조업체들은 합성수지 투입량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적게 내고 싶은 업체는 합성수지량을 적게 투입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입업자들은 무조건 수익가의 0.7%를 부과해서 합성수지량과 상관없이 수익가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수입업자들에게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국내 업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불리하게 했다라고 해서 위반된다. 평등에 위반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2번 개발 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부과율 규정함에 전기 공급시설과 달리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 차등두는 개발 제한구역 관리하라는 특별조치법의 내용이 평등 위반돼서 무효다. 맞습니다. 고양시 지역난방공사 이야기죠. 그린벨트가 묶여 있지만 그 지하에 광 케이블이랄지 우리 따뜻한 물 지나가는 그 난방공사 따뜻한 물 호스관 이런 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린벨트 지하를 지나가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되죠.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전기 공급시설 등은 100분의 20을 부과하는데 집단 에너지시설 지역난방공사 그 따뜻한 물 지나가는 데는 100분의 100 무려 5배 차이를 뒀기 때문에 평등에 위반돼서 무효다. 똑같이 그린벨트 지하를 지나갈 뿐인데도 이 5배 차등 두는 건 평등 위반된다 해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3번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 결여하여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옛날에 그 고속도로가 하나만 있을 때 거기 거주자들은 그 도로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다른 대체도로 없으면서 그 도로밖에 없는데도 들락날 할 때마다 이 통행료를 많은 돈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천시가 가구당 2대로 한해서 하루에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액을 정해줬습니다. 다른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유료도로를 받으려면 대체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무조건 유료도로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줬다는 거죠. 한시적으로 영원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평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4번 지방의회 감사조사를 위하여 출석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신분에 따라 가트로 차등액수 두는 거 그 조례안 헌법에 규정된 평등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위배된다라고 했습니다. 인천시 남구의회에서 공무원들을 불려들여서 지방의회 감사조사 증인 출석 등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이면 가태료를 많이 내게 하고 5급 이하 사무관 이하면 가태료 적게 내게 합니다. 사기업도 이사급이면 많이, 이사급 아니면 적게 내게 했는데 그 지방의회 불출석했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차등을 둘 건지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뒀기 때문에 평등에 위반된다라고 평가했죠. 위배된다 할 수 없다 틀린 말입니다. 15번 자기구속 법리로 왔습니다. 자기구속의 법리는 불평등한 처우 내용을 하는 법의 적립도 금지하는 자의금지 원칙을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자의금지는 차별적인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입법부도 이걸 기소한다라고 해서 입법부조차 차별적인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남녀차별이 많았고요. 서양은 그 인종차별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6번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 자기구속 원칙 적용될 수 있으며 틀렸죠.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할 여지 없다. 이게 이제 선례 필요하는지 문제예요. 자기구속이 되려면 행정 선례가 있어야 됩니다. 공표된 것만 가져가서는 안 되고 그게 반복 시행돼야 된다는 선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되죠. 7번 갑니다. 재량권 행사 준칙인 행정규칙이 있으면 그에 따른 관행이 없더라도 평등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구속 받게 된다. 아니죠. 관행이 존재해야 됩니다. 선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8번 갑니다.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부담적 행위도 적용될 수 있다. 수익적일 때 적용될 수도 있지만 부담적일 때도 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할 때 전 업자에게 영업정지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업정지하라는 부담적일 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이죠. 맞는 말입니다. 9번. 자기구속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자기구속이 되려면 동종사한 동일행정청이어야 됩니다. 동종사한 동일행정청이기 때문에 3자 행정청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죠. 틀렸습니다. 동종사한 동일행정청 이 요건이 필요하죠. 틀렸습니다. 10번. 자기구속은 종래 동종사안에서 행정결정이 적법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자기구속이 되려면 행정선례가 적법해야 됩니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된다면 자기구속을 받지 않죠. 그것이 불법에서의 평등 대우예요.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행정선례가 적법해야지 불법적일 때 반복 시행된다 해서 그게 자기구속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11번.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도 자기구속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아닙니다. 공표만 돼서는 안 되고 반복 시행돼야 된다는 선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12번.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 원칙 적용될 수 없고 이제 맞는 말이 나옵니다.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된 경우에 자기구속 원칙 적용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행정 선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맞고요. 13번. 반복적 행해진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자기구속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선행처분에 구속된다. 위법한 처분이면 불법에서 평등 대우이기 때문에 자기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신뢰보호는 위법해도 되지만 자기구속 법리는 행정선례가 적법할 때만 적용되죠. 틀린 말입니다. 14번. 재량권사 준칙인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된 경우라도 규칙의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틀렸죠. 관행이 성립되면 그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걸 위반하게 되면 법규명령을 위반한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탈남용에 해당돼서 위법하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자기구속 법리는 조금만 정리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될 거예요. 객관식에서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신뢰보원칙으로 왔습니다. 1번. 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신뢰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절차법은 불문법원이라서 실정법의 규정을 필수로 하진 않아요. 근데 절차법 국세기본법은 신뢰보원칙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절차법, 저희들이 국세기본법의 세부 내용은 안 하니까 절차법의 신뢰보원칙과 신의성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맞죠? 2번. 신뢰보원칙은 아직 명문 규정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자 1번과 모순인데요. 명문의 규정이 필수는 아닌데 이렇게 절차법 등에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판례를 통해 법원성이 인정받고 있다. 판례도 역시 인정합니다만 지금 실정법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3번. 절차법은 개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행정이 취소 처리하지 못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뢰 때문에 행정청이 취소 처리할 수 없다. 그걸 제한받는다. 그런 것을 절차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신뢰보호를 위한 철회 제한의 법리를 절차법은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절차법에는 없습니다. 우리 절차법에 뭐가 있냐 없냐는 참 시험에 많이 물어보죠. 이 내용을 잘 정리하세요. 4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신뢰보원칙의 근거를 사회국가 원리에서 찾고 있다가 아닙니다. 오늘날 신뢰보호 근거는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죠. 사회국가 원리는 소수설입니다. 출발은 미망인 사건 신의칙설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늘날은 법적 안정성설이 통설이 되었죠. 사회국가 원리는 소수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5번.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예, 위법한 관행과 신뢰보호가 위법한 관행에 대한 신뢰보호와 이 법치주의가 충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뢰보호는 위법해도 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 자기소업 법리는 행정선례가 적법해야 되지만 신뢰보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 없고 위법하다고 해도 행정청의 선행조치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정관리에 대한 신뢰보호와
법치주의가 충돌할 때를 정리하기 때문에 신뢰보는 이 법도 돼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평등자기소법리는 행정선례가 적법해야지 위법하면 안 돼요. 근데 신뢰본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위법한 것도 되고 적법한 것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일단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비교를 잘 해서 정리하세요. 6번 갑니다.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는 적극 소구운동 모두 포함되지만 맞습니다. 여기까지. 적어도 적법한 선행조치 요구되므로 위법한 선행조치 신뢰보호 허용되지 않는다. 방금 했던 것처럼 위법해도 신뢰보호는 인정될 수가 있죠. 우리 이제 무자격자가 연금을 수령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신뢰가 한창 형성돼 버리면 그분이 이제 몸도 불편하고 이렇게 됐다면 신뢰보호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7번 갑니다. 신뢰본칙 요건은 적법한 선행조치. 자, 여기서 틀렸습니다. 선행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위법해도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틀렸고요. 보호가 지닌 신뢰, 신뢰에 처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 처분이다.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신뢰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8번 신뢰 대상인 선행조치에는 문서에 의한 형식적 행위에 된다. 선행조치는 반드시 문서로만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죠.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에 의한 것도 되기 때문에 이 문서에 의해야 된다만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9번 신뢰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에는 법적 행위만이 포함되며 지도 같은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세무지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조치를 우리 판례가 넓게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법적 행위도 물론 포함되지만 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도 그 신뢰보호 선행조치에 다 포함되게 됩니다. 틀린 말이죠. 넓게 인정된다는 전제를 깔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10번 신뢰 대상인 선행조치는 적극적 운동은 물론 아무런 행위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된다. 부작위 묵시적 견해표명, 부작위도 견해표명에 해당됩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부작위 그런 것도 견해표명에 해당될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11번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 요건 하나인 공적 견해표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형식적인 행정조치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따라야 된다. 그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분장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 판례였죠. 그래서 꼭 지자체장만 견해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도 할 수 있고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뭐 구청, 세무과 직원 이런 직원들도 하기 때문에 형식적 권한분장은 틀린 말이죠. 12번 대법원 판례는 행정기관의 추상적 질에 대한 일반적 견해표명에 대해서도 신뢰본칙이 적용된다고 했다. 추상적 질에 대한 일반적 견해표명은 안 됩니다. 구체화된 견해표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13번 행정지도나 법령 해석 등은 신뢰보호에서 말하는 선행조치, 공적 견해표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지도, 법령 해석 등 이런 것도 견해표명 되기 때문에 꼭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등 이런 것도 된다고 했습니다. 틀렸죠. 14번 행정청 내부 처리 준칙에 해당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 보호가 지닌 신뢰에 갖게 된다가 아닙니다. 내부 처리 준칙 지침의 공표만 가지고는 말 그대로 내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신뢰 보호가 짙다고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제 벼 매입 자금 이런 거 하는 거 내부 지침만 가지고는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가 없죠. 판례 입장입니다. 15번 헌재 위헌 결정은 개인에 대한 신뢰 견해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틀렸죠. 헌재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면 법을 사라지게 하고 그 법을 적용해야 할 행정기관들은 이에 대해서 구속을 받겠지만 기속력이 있겠지만 그것이 개인에 대한 어떤 신뢰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틀린 말이죠.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 영역이 있을 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16번 이건 이제 예상지문입니다. 구지방세법 288조에 정한 기술진단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과 내부장관 비과세 의견 회신한 경우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견해표명 맞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건설인협회 등이 기술진단체 해당되면 세금을 깎아주죠. 우리 태양열 발전을 했다거나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좋다거나 이렇게 하면 깎아주는데 건설인협회 등이
여기 물어봤던 거죠. 질의. 여기가 우리가 여기 해당될 거냐. 그럼 나중에 취득세 깎아주고 이러는데 그 해시는 신뢰되는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17번 세무서 직원들의 세무지도를 믿고 부가가치세 대행징수 아니한 골절 치리구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부가세 처분은 신성실에 반한다. 영등포 의료기 일진상사 이야기입니다. 외국에서 수입에 와서 이제 통관을 할 때 이게 의료용 이런 거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하지 말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걸 믿고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국내 판매할 때는 또 세금 부과한다고 이 부가세 다시 부과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앞말과 뒷말이 다르기 때문에 신성실 신뢰보에 위반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18번 과세관청이 납세무작의 면세사업자 등록증 교부하고 면세사업자 등록증은 부가세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들입니다.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받은 행위만으로 그 납세무자가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부가세 가세자념을 온동한 견해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이제 기출이 됐는데요. 우리 시내버스 사업자 이런 데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을 그렇게 받고 신고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시내법세가 돈을 잘 벌어서 나중에 관광버스 이런 데 한다는 거죠. 그럼 그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그 견해를 표명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19번 국회에서 법률안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이상 국가이해관계인에게 법률안 관련 약속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뢰 부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 거창 양민학살 6.25 때 거창 양민학살을 하게 됐고 이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안 심의를 하다가 중단됩니다. 왜 중단됐냐?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법에 특별법을 다 만들어내면 끝도 gat도 없기 때문에 그거 만들다가 중단됩니다. 이제 그 유가족들은 또 불만을 가지시죠. 소송까지 했지만 신뢰 부여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안 만들다가 중단된 것만 가지고는요. 맞습니다. 20번 병무청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표명 구하는 정직 서면인지 하려는 채 총무과 민원팀장의 공무원 봉사 차원에서 키워드가 이거네요. 상대명하에 안내한 거 신뢰보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성이 없고 상대명하에 안내한 정도 갖고는 견해표명이 되지 않죠. 저희들 그 견해표명 할 때 대부분이 견해표명이 부정되죠. 견해표명 인정되는 건 두세 개, 서너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거 만나면 견해표명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대략적인 걸로 봐도 대부분 해결돼 버립니다. 21번 폐기물 처리업 사업극에 대한 적정 통보했다면 이것은 당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 토지에 대하여 국토형 변경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죠. 폐기물 사업에 적정 통보하는 것과 국토계획 변경 승인의 요건은 각각 달라요. 법이 정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적정 통했다는 것이 그 변경 승인해 주겠다는 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틀린 말이죠. 견해표명은 생소하시면 견해표명 부정이라 해도 거의 해결돼요. 그리고 22번 갑니다. 개발이익 환수라는 법률에 정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민원 예비 심사에서 조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거 견해표명 될 거다. 안 된단 말이죠. 뭔가 조촉사항 없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예비 심사니까 우리가 예비 심사에서 뭔가 그 예는 바뀔 수가 있죠. 우리 저 프로그램 하거나 저 백화점 뭐 상품 보면 뭐 행사하고 그러면 짜게 글씨 써져 있잖아요. 본 행사는 사후에 변동될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예비심사가 곧 그런 거죠. 사후에 변동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단순히 저촉사항 없다는 것만 갖고는 견해표명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틀린 말이죠. 23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서 권장 용도를 판매일학 숙박실로 결정했다가 당해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실에 대한 허가 가능하다는 견해표명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 지구단위 계획 그 신도시 만들거나 그러면 어떤 지역 용도를 판매일학 숙박시설이니까 위락시설이니까 이제 술 먹고 놀고 숙박 모텔 이런 거 판매 그죠
편의점일지 우리가 마트 이런 데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업시설 하라는 거죠. 그러게 고시는데 하필 거기가 초등 고등학교가 많아서 몇천 명의 학생들이 거기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학교 들락날락 하는데 여기 숙박 모텔 있고 술 파는 데 있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권장용도 그러겠다는 것이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절대적으로 너희들에게 그걸 해주겠다는 그런 개념 표명했다고 할 수는 없죠. 다시 공익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24번 당초 정구장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정했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 지적 승인한 경우 도시계획 결정만으로 시행자 사업부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견해 표명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구장 설치한다는 계획만 발표했는데 어떤 업체가 자기들이 그 사업 주체가 될 거라는 거, 그 사업권을 받고 공사할 거라는 그 기대를 가졌지만 그것을 업체 너에게 무조건 해주겠다는 그런 개념 표명은 아니란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바꿨다 해도 그 신뢰 깨뜨렸다고 할 수는 없죠. 맞는 말이에요. 25번 공적 개념이 있은 후 사실법 상태 변경되었을 때 그 같은 공적 개념 표명 실효되기 위하여 행정청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사정 변경에 따라 실효될 때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학약에서도 언급하죠.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행정청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말, 이건 틀린 말이죠. 26번 판례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 임용한 행위 당윤모를 함으로써 공무원 본인의 신뢰보호보다는 공무원법상의 법률적합성을 우선시키고 있다. 무효인 처분, 임용 결격자 임용을 했으면 무효인 처분이 되고요. 무효인 처분에 신뢰보호 안 되기 때문에 그 신뢰보호보다는 법률 적합성을 강조해서 결격자 임용 취소한 거 정당하다라고 판례가 봤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것이 곧 27번입니다.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용 결격자 임용은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근무했다가 임용 취소한다 해도 신뢰보호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28번 신뢰보호원칙에서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대기나 예상이익을 이유로 신뢰보호 주장할 수 있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보호와 처리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틀린 말입니다. 29번 여수경찰서 이야기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사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적발한 경찰관이 사무차고 전산입력 착오를 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00일 동안 내리죠. 그럼 100일 지나면 정상운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벼운 정지 처분한 상태에서 그걸 실례했는데 나중에 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 신뢰 법적 안정성 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저해한다라고 했습니다. 면허 정지를 했고 그걸 믿었는데 나중에 면허 취소를 하기 위하여 정지했던 처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 깨뜨리고 법적 안정성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위반된다라고 했죠. 볼 수 없다. 틀렸습니다. 30번 선행조치에 대하여 상대방인 아무런 처리가 없었던 경우라도 정신적 이유로 신뢰보호 주장을 요구할 수 있다. 처리보호, 뭔가 자본투자 건축 개시와 같은 그 처리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틀린 말이죠. 30번 법령에 대한 개정 관련 법령에 따른 개념이가 국가 일정 방향 유인된 경우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인정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유인됐다. 법을 개정해서 지금 부동산 대책 이런 거죠.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법을 개정해서 2주택, 3주택자 어떻게 하겠다. 1주택자들은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따라갔다면 그 신뢰에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반대로 32번 법률에 따른 개념이가 국가 일정 방 유인된 행사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에 활용한 거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인정된다? 아니죠. 이렇게 유인되어야 되며 단순히 기회에 활용한 것만 갖고는 신뢰보호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33 신뢰보호원칙의 선행조치 상대방 신뢰보호익과 3자 충돌하는 경우 신뢰보호익이 우선한다. 신뢰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3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양자가 비교 역량이 돼야 되며 신뢰보호가 언제나 우선한다 할 수는 없죠. 틀렸습니다. 34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기책사 의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이 임받은 수민 등 관계자 포함시켜서 판단할 건 아니다. 건축 설계사 사건입니다. 건축주는 몰라 했다 해도 건축 설계사는 건축 한계선의 제한을 알았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 올라가고 있는 걸
허가 취소한다 해도 실내보호 주장할 수 없고 수의민 등을 모두 고려하건대 건축사는 이걸 알았을 거니까 그 실내는 보호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35. 종교법인 도시계획구역 내 천상녹지 다빈 토지에 대하여 종교관 건립 위헌 목적으로 대순진리의 충주시 대순진리의 사건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면서 종교회관 건립하려고 했고 허가받으면서 공무원이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실내보호 건축 준비했는데 건축 준비해서 공사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지자체장이 공익적 요구 때문에 보존 농지, 우량 농지라서 보존의 가치가 크다라고 해서 불허해버린 건 실내보호원칙 위반됩니다. 그런 공익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또 공무원이 1년 내에 공사 들어가는 각서까지 제출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 거 있을 때 실내보호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했던 대순진리의 사건이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대순진리가 또 그 이후에 거기다 짓지는 또 않았어요. 그래서 검색이 안 되고 이러던데 맞는 말입니다. 36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는 취소권을 1년 이상 행사하지 않으면 실권되는 것으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절차법에 실권의 법리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 없죠. 단답형입니다. 37. 실권의 법리는 일반적으로 실내보호원칙 적용 설명되고 있으나 그렇죠. 판례는 신의성실 파생원칙으로 보고 있다. 실권의 법리를 실내보호와 관련된다고 봐야 되는데 판례는 신의성실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38번은 이제 최근 나온 겁니다. 처분청이 착오로 행정서 사업 허가 처분한 후 20년 다 되어서야 허가 취소를 알고 행정서 사업 허가 취소한 경우 취소 처분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는 걸로 봐야 된다. 행정서사 자격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외정시대, 일제시대 때 행정서사를 했다는 거죠. 그럼 관공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행정서사 자격을 주는데 외정시대 근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건이 안 돼요. 주면 안 될 사람입니다. 근데 줬다는 거죠. 근데 20년 지나고 나서야 갑자기 취소한 거 실권의 법리 위반될 것 같지만 행정청이 그 알게 된 것이 알고 20년 흐른 게 아니라 처분하기, 취소하기 직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허가 취소 바로 전에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행정서사 사건입니다. 39. 폐기물 처리 사업에 적정 도받고 막대한 비용 들여 허가 요건 갖춘 다음 부산 해운대입니다. 신해안경 회사 허가 신청했음에도 청소업자 난립으로 효율적 청소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실내보호에 반하여 재량권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맞는 말이죠. 그걸 기대를 줬는데 나중에 청소업자 난립한다고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폐기물 처리업이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큰 트럭 막 이런 거 매입하고 이런다는 거죠. 이걸 믿고. 근데 나중에 청소만 안 된다 해버리면 실내보호 깨트려서 위법하다라고 했죠. 40번 가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권한 가진 행정청이 실제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 측량 표지 설치한 후 10주년 후 착오 발견하여 지형도 수정한 조치는 실내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경주 하랑공원 사건이죠. 경주 하랑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지정 처분할 때는 A 땅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경계 측량 표지에는 그 땅이 빠져 있어서 거기서 축사를 해서 소대지 키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경계 측량 표지를 지정 처분대로 수정하게 됩니다. 처음에 적법한대로 수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이 감수해야 될 땅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수정을 하고 나서 축사 못 운영을 하게 하니까 소송을 넣었지만 실내보호 위반되지 않죠. 처음에 지정처분 당시대로 정상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실내보호 될 수 없고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이죠. 41번. 시의 도시계획과정과 안산시죠.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 편입한 토지 완충녹지 지정의 제한과 아울러 당초 소유자에게 합의하겠다는 약속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 협의 매매한 소유자 완충녹지 지정해제 거부한 거 실내보호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맞습니다. 이 완충녹지가 그린벨트하고 유사해요. 어느 땅을 협의 매매해서 이제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고 그 땅이 이제 개인 땅이 거기에 포함되니까 안축녹지에 들어간다 해도 안축녹지 풀어줄 것이고 그러니까 협의매매에 응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협의매매 한 다음에 그 재배치가 됐는데 안축녹지를 풀어주지 않아 버립니다. 그린벨트 묶이는 것처럼 이제 몇십 년간 묶일 줄 모르는데 그 첫 번째 말과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실내보호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었죠. 맞는 말입니다. 안산시 사건이죠. 실내보호 양이 좀 많죠. 잘 하시고요.
부당결부로 가겠습니다. 1번 주택사업 승인하면서 입주민 이용하는 진입도로 개설 및 확장 등의 기부채납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거 부당결부에 반한다. 아니죠. 관련 없어야 됩니다. 관련 없다는 말 없이 이렇게 입주민 이용하는 진입도로 목적으로 토지 기부채납 거는 것은 부당결부에 위반되지 않아요. 관련 없다는 말, 그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틀렸고요. 2번 건축법상의 입업 건축물을 하여 해당 건축물을 이용한 영업허가 제한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에 반한다. 아닙니다. 입업 건축물이라 해서 영업허가 제한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입업 건축물이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제한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지 그의 부당결부 위반되는 건 아니겠죠. 특별한 논리가 없습니다. 3번 체납된 공과금 이행 담보를 위하여 요건 거부했다면 부당결부에 위반된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과금 미납과 요건 교부는 관련도 없는데 이걸 했기 때문에 부당결부에 위반된다고 볼 수가 있죠. 관련 없는 조치를 내렸으니까요. 이게 전형적입니다. 맞고요. 4번 상속세 체납자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하는 경우 부당결부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뭐죠? 세금을 미납했는데 영업허가 취소하게 되면 이게 관어사업의 제한이에요. 새로운 음악보수단 관어사업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부당결부에 위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가 이 관어사업 제한이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5번 부관에서 부당결부 적용되어 입업작용이 될 수 있지만 공법상 계약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아니죠. 공법상 계약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수도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서도 무관한 걸 붙여서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6번 실질적 관련이 없는 토지 기부 체납하도록 한 부관이라면 이는 입업하여 언제나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부당결부 위반된다 해도 우리 판례는 주로 취소 사유,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취소 사유가 주로 되는 거지 당연무효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취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일반원칙 신성시를 위반하거나 신뢰부 위반된다 해도 일반원칙 위반돼도 그 위반된 조치는 취소 사유가 주로 되게 됩니다. 무효는 아니에요. 예외 무효는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취소입니다. 틀렸고요. 7번 지자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 승인하면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 기부 체납하도록 한 부관 부당결부 위반되어 입업하지만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예, 이렇게 연결됩니다. 부당결부 위반돼서 입업해서 취소는 되겠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 입장이죠. 무효가 되려면 중대 명백한 하자 또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부당결부 위반돼서 입업하고 관련 없는 기부 체납하도록 부관 부당결부 위반돼서 입업하지만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무효는 아닙니다. 자, 이거 답이 잘못 나왔네요.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그래서 7번에 기부채납 입업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X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입니다. 이거 좀 놓쳤네요.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7번 예, 그러게 하시고 8번 갑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하면서 부과한 부담 법령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법령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과함 줄 수 없게 됐다면 곧바로 입업하게 되거나 효력이 소멸한다. 틀렸죠. 이거 송유관 사건입니다. 송유관 법 개정하기 전에는 부과함 붙일 수 있었지만 그래서 협약에 의한 부관을 붙였지만 법 개정 이후 부관 붙일 수 없게 됐을 때 그 협약에 의한 부관이 당연히 사라지는지 여전히 남게 되는지 당연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게 된다. 그래서 소멸된다. 이거 틀렸죠. 송유관 사건인데 부관에서 다시 언급할 거예요. 틀렸고요. 9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작용함에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인데 판례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토지 기부 체납 운전면허 사건에서 판례 부당결부를 인정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10번 승합차 운전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할 경우 일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 취소할 수 있지만 특수면허 취소할 수 없다. 예, 특수면허하고 이종 소형은 판례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거 아니지만
그렇게 정리하시면 의외로 간단해요. 그래서 운전면허 할 때 별개로 취급해야 되겠지만 특수면허와 이종 소형은 같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11번 갑니다. 대법원은 승합자율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일종 보통면허 외에 일종 대형까지 취소한 처분 부당결부에 위반된 것으로 봤다. 위반되지 않죠. 그래서 0.1% 음주했는데 키워드가 이제 일종 보통면허와 일종 대형면허는 같이 취소할 수 있죠. 대형면허 가진 분들은 그 두 줄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부당결부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죠. 틀렸고요. 12번 이륜 자동차가 이종 소형면허입니다. 이 말을 좀 정확히 쓰지 않았죠. 이륜 자동차 운전 일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 자동차 이종 소형입니다. 음주운전 사유만으로 일정 대형과 보통 취소 정지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종 소형을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이륜 자동차 이 사건 나오면 이종 소형 사건이라고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맞고요. 이런 건 답이 안 돼요. 그냥 끼워 넣는 지문으로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혹하잖아요. 이종 소형을 언급 안 해놓고 이륜차만 가지고 했는데 답으로 해버리면 조금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답이 거의 안 되죠. 맞고요. 13번 일종 보통면허 운전할 차량 음주운전한 경우 보통면허 취소와 동일 행위에 소지하고 있는 일종 대형 면허와 원동기까지 취소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이종 소형, 일종 특수가 아니면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세 개 일종 보통, 일종 대형, 원동기 다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틀렸죠. 14번 지방직 공무원 임용 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출생률을 근거로 30년 동안 이 공무원 근무하다가 정년 1년 3개월 앞두고 생년을 정정한 후 정년령 영역 오는 거 신의성실에 반한다. 반하지 않죠. 우리 호적이나 호적의 기초로 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가 만들어질 때 그런 거 정정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고 사람이 살고 있는 한 공무원들이면 퇴직되기 전까지 그 인사기록 카드 호적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쳐서 전용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생에 관한 문제, 그 사람 개인에 관한 문제니까 기간 제한이었기 때문에 그거 요구한다고 해서 신의성실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평가했죠. 그래서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9급으로 들어가서 서기관까지 올라가신 분이 지금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옛날 분들이라 출생률을 이렇게 많이 잘못 올라가잖아요. 이름도 많이 고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꼬마아이들 일찍 죽으니까 돌잔치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정년 연장 요구에도 일신에 관한 문제 호적을 고치면서 인사기록카드 고쳐서 하기 때문에 그거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이죠. 효력으로 가겠습니다. 1번 간보, 법령 공포와 간보 문제와 소급여 문제가 나옵니다. 이 소급여에서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간보 내용 해석 적용식이 전자간보 우선으로 하며 종이간보 부차적 효력을 가진다. 아닙니다. 전자간보가 과거에는 이 종이간보를 우선으로 했어요. 그 전자간보 부차적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종이간보, 전자간보를 동일한 효력, 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걸로 봐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됩니다. 법이 최근에 18년 개정됐죠.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요. 틀렸습니다. 2번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자체에 공보 게재하는 방법을 한다. 법률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 규칙도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보 게재하는 방법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어떻게든 알려야 됩니다. 3번 과거 발생하였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이라면 이게 부진정 소급이겠네요. 새로운 법령 규율함으로써 종전 시행됐던 법령 존속에 대한 신뢰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신뢰보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예, 부진정 소급이어도 무작정 허용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부진정 소급 나오면 우리 공무원 시험 과목 바뀔 때 유예기간 경과규정 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둘 때 신뢰보호 깨뜨려서 위반된다 하기 때문에 진정소급만 소급여가 신뢰보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부진정 소급의 경우에도 신뢰보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물론 변리사 사건에서도 2개월 앞두고 시행한 것도 입법하면서 부진정 소급에도 신뢰보호는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4번 친일재산 취득증의 원인행위 시 국가수요로 정한 친일반미적 행위자 국가교섭특별법이 소유법 금지 등에 위반하여
위헌이다가 아니죠. 진정소급이지만 예외적 허용된다라고 했던 친일파 재산 뺏는 법, 이거 진정소급이라고 해도 허용되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죠. 경찰에서도 나왔고요. 5번 갑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구법에 따른 집행명령 소멸함으로. 틀렸네요. 집행명령은 행정입법이고요. 법률이 개정된다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폐지되면 사라집니다. 새로운 집행명령 재개정되지 않는 동안 신법이 시행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개정되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폐지돼야 소멸되죠. 틀렸고요. 6번 특정 지역만을 규율하는 법률은 무효다가 아니죠. 제주도 자유도시특별법 제주도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런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또 뭐 강원랜드 뭐 해갖고 그 지역에서만 뭐 도박 이런 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법률 무효가 아니죠. 틀렸고요. 7번 헌법 개정, 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불용공포와 헌법 개정안 예산 및 예산의 국고부담 공고, 간보 게재함으로 한다. 이렇게 일반적입니다. 간보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맞는 말입니다. 8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제기된 법률안,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로 다시 한번 가서 국회에서 의결하면 대통령한테 보내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음에도 다시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삐지는 거죠. 그래서 공포를 안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이 공포를 예외적으로 하게 되죠. 그때는 서울의 특별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거지, 그 말은 국회의장의 법률공포는 국회의장은 우회적인 공포를 하는 거니까 간보 게재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의장의 법률공포는 이렇게 간보 게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9번 지자체장에 의한 조례규칙의 공포는 지자체 공보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조례규칙도 어떻게든 공포수단을 갖춰서 알려줘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10번 이 뒤통수 치는 문제였습니다. 지자체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 의장 공포하는 경우 일간시민이 게재함과 동시에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교육규칙만입니다. 우리 교육규칙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지 지자체 규칙이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게시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누가 이제 보냐 안 보냐의 문제인데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암기해 놓으세요.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게시하는 것은 교육규칙의 하나입니다. 그러게만 정리하세요. 인터넷 홈페이지는 나머지는 안 해요. 교육규칙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하게 됩니다. 틀렸고요. 11번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률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구법령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12번 사업 개시할 당시 원이자 부담금 하수도법 시행되고 있었고 안공 이전에 원이자 부담금 필요한 사항 규정한 임받은 지자체 조례가 제정된 경우 당해 사업에 조례 적용하는 거 소급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키워드가 완공 이전입니다. 사업 들어갈 때는 조례 제정이 없어서 부과할 수 없었죠. 근데 완공 이전에 원이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거죠. 그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 개시하고 나중에 완공되고 이 사이에 법이 개정되죠. 그러니까 사업 들어갈 때는 조례 제정이 없었는데 나중에 개시 완공인데 이 사이에 법이 개정됩니다. 그럼 도중이죠. 도중이니까 개정법에 따라 원이자 부담금 적용하는 거 위배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13번 일반적으로 소기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부할 만한 신뢰기 적은 경우에도 진정소급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진정소급도 허용되는 예외의 경우를 한 4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소급이 허용되는 경우죠. 틀렸고요. 14번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에게 관계없는 경우 오히려 이익정지엔 분리고통 제거하는 경우 소급 적용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진정소급에 대한 예외로서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이 이 케이스에서 이해관계 없는 경우 오히려 이익정지엔 분리고통 제거 이때는 진정소급이라 해도 허용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되죠. 15번 개인의 신뢰 요청에 우선은 심히 중대한 공익성 사유가 소유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허용된다. 진정소급의 예외 헌법재판소 입장 4가지 그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16번 행정복 기반자에 대한 제재 처분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경과규정 두는 등 특별한 이 없다면 행위시 법령을 적용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행위시법에 따라 어떤 처벌 내리거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맞죠? 17번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률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에 변경 전에 뭔가 발생했고 위반행위를 했다면 그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법령입니다. 맞죠? 18번 그래서 건설물 수첩 대행위가 행위 후 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이 이렇게 개정되고요. 그 다음에 새 법이 나고요. 이 사이에 법이 개정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 행위, 여기서 이제 행위라고 이렇게 해보시고 행위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분을 내립니다. 처분을 하게 되면 위반행위 했고 그에 따라 처분 내리면 이때는 행위시법이에요. 이때는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시법이 우선 적용되죠. 행위 후 나중에 처분 내리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래갖고 사이에 법이 이렇게 개정되는데 여기서는 이거예요. 여러분 신청시 뭔가 그 신청을 했고요.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 그래서 이제 이건 처분시입니다. 그러면 행위시하고 처분시가 있으면 행위시법을 따르는데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이면 이때는 무슨 법을? 이때는 처분시법이에요. 그래서 행위 후 처분 내리면 행위시법에 따라 처벌 문제가 됩니다. 이때 이 처분이 처벌이에요. 처벌. 예, 처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후 법 개정 처벌하거나 이러면 행위시법에 따라 유리하게 바뀌었던 행위시법인데 파친코 사건에서 보듯이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 신청시하고 처분시가 있으면 신청 후 처분 전이면 이게 진행 도중이죠. 진행 도중이기 때문에 이때는 처분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이때는 행위 후 처분이면 행위시고 신청 후 처분 전이면 처분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해가지고 여기 가봅니다. 18번 건설면허 수첩 대행위가 위반 행위 후 행위했습니다. 법령 개정 취소 삭제돼서 유리하게 됐을 때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있으면 신법 적용하여가 아니라 이거 틀렸네요. 구법 적용하여 면허 취소를 해야 되겠죠. 국어적으로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19번 법령 개정으로 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면 당해 법령 개정전 이미 행해진 위법한 공작물 설치 행위예요. 그러면 법령 개정 전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가벌성이 소멸합니까? 아니죠. 법령 개정 전 위반 행위 했기 때문에 법 개정됐다 해도 그 위반 행위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틀렸고요. 20번 건설업자 시공작업자의 전문공사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부가 처분하는 경우 구체적 부과 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법보다 또 처분시 행위시 나왔어요.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 적용할 것인지 특별한 게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맞죠? 행위시법이에요. 맞습니다. 21번 이제 신청 후 처분 전이에요. 건초가 신청 후 허기준에 관한 법령 조례 규정이 신성일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신뢰보를 위하여 처분시가 아니라 신청시법, 처분시법이냐 신청시법이냐 할 때 신청시 법령의 기준에 건초가 여부 결정할 원칙이다. 아니죠.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예요.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22.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져 있는 과세기간, 걸쳐있다는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걸쳐있는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면 전체 소득 인상세율을 적용하는 거 소급 적용 박탈됨으로 위법하다가 아니죠. 과세연도 진행 중 1년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과세연도 진행 중 법이 개정되면 그 전체 소득 개정법 적용에도 괜찮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틀렸고요. 23번 법률 시행 이유사항에 대하여 신법 적용하도록 정한 개발기관산업 법률 허용될 수 없다. 키워드가 법 시행 이유사항만 적용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틀렸습니다. 24.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 수량 인정청이 처리한 넘겨 나중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승인 거부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것이 아닌 경우 승인 거부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수리한 행정청이 처리기간 넘겨서
그 승인 거부했는데 고의적이 아닌 한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했다 해도 그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도 신청시법을 안 따랐다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25번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 이 불합치 결정은 그냥 위헌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헌 결정을 하여 법률조항의 합헌적 개정, 폐지 임무 입법자 형성 재량 맡긴 이상 개선 입법 소급 적용 여부와 소급 적용 범위, 입법자 재량에 달려져 있다. 맞죠? 위헌 결정을 했고 위헌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됐을 때 그 개정법을 다시 소급할 것이냐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란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맞는 말이죠. 26번 법령에 전문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부칙 경과 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그래서 전문 개정되면 전체 조문이 통째로 바뀌어서 거의 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처럼 되기 때문에 부칙의 경과 규정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취급되게 됩니다. 전체가 바뀌었단 말이죠. 거의 새롭게 만들어진 것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27번 판례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 법령 적용받으며 일본에서 영주권 취득한 제1동포도 한국 국민이라는 입장이다. 맞습니다. 북한 땅도 우리 땅이다. 헌법을 해석하면 경직되어 있죠. 북한 땅 우리 땅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으로 오는 것은 애국인이 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여행 갔다 온 것처럼 취급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탈북자분들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죠. 주공아파트 살게 해주고 일본에서 영주권 취득한다 해도 일본 국민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에 해당되고 애국인 취급하면 안 된다. 애국인 토지법 이런 거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법률관계편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마치고요.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